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 이 드라마 저만 재미있는 거 아니죠? 원체 심리 스릴러물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된 2회는 1회보다 훨씬 더 긴장감 있고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김윤범이 죽었다는 걸 들은 후 경찰서에서 나와 짜장면 먹방을 선보인 상은의 모습은 남편의 죽음이 그녀에게 얼마나 후련한 일인지 먼지 한 톨만큼의 슬픔도 주지 않는 일인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남의 식구와 통화하면서 형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 와중에도 콜라 마셔야 해서 끊는 거 최고더라고요. 또한 상은은 경찰에게 남편이 죽은 게 맞냐며 너무 편해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죽은 남편의 모습이 편해 보이는 것조차도 꼴보기 싫어하는 상은의 감정을 임지연 배우가 소름 끼치게 연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후 상은은 생딸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갇혀있던 삶이 아닌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된 걸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김윤범과 추상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윤범이 갖고 있다가 이제는 상은의 손에 들어간 핑크색 핸드폰에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하고 그 남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증거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재호가 흰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를 주차장 같은 곳에서 협박하는 사진이 있었죠. 또는 이 여자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걸 봐서는 박재호의 차에 뛰어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핸드폰 주인인 이수민이 교통사고 증거사진으로 찍고 있었을 수도 있죠. 김윤범은 이수민의 핸드폰에 있던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박재호 또한 딸뻘되는 아이와 관계를 가졌다고 추측한 것 같습니다. 이수민의 핸드폰에 박재호의 사진과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으니 이것을 토대로 박재호를 협박하기 시작한 거겠죠. 하지만 박재호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고 모텔 안에서 찍힌 사진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이 잘 먹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재호에게 자신의 전화를 자꾸 피하니 자기 마음속에 오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9월 19일 낮 박재호의 집에 찾아간 김윤범은 금액을 5억으로 올릴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됐습니다. 김윤범이 박재호의 집에 가는 것은 낚시 가방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박재호의 집을 관찰하는 거였죠. 문 밖에서 낚시 가방만 주란에게 전해줘도 되는데 무겁다며 일부러 대문 안으로 들어온 윤범은 주란의 머리를 묶인 스카프를 풀며 불쾌한 행동을 합니다. 이후 주란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창문에 붙어 집 내부를 관찰하기 시작하죠. 이후 윤범은 박재호에게 사진을 첨부해서 문자를 보내며 금액을 5억으로 정정했는데요. 윤범이 재호에게 보낸 사진은 주란의 집 안에서 보이는 창밖 풍경이었습니다. 주란의 집에 꽃 액세서리와 핑크 보석 스티커를 흘린 이수민이 주란의 집 내부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고 김윤범은 그 셀카가 주란의 집 내부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수민은 가출팬과 연락이 끊긴 지 꽤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문자가 222개가 와 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김윤범 또한 이수민의 핸드폰을 발견했을 때 이수민이 실종 상태라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실종된 이수민이 박재호의 집에 있었다는 걸 주란의 집 내부를 찍은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으므로 김윤범은 박재호가 이수민을 죽였다는 떡밥을 물고 비밀을 숨겨주는 대가로 5억을 요구한 거죠. 하지만 9월 19일 밤 김윤범은 저수지에 빠져 죽게 됩니다. 친정엄마에게 드릴 사골뼈를 사고 마트 직원에게 피로회복제를 받은 상은은 비오는 저녁이 되자 운전석 옆자리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죠. 이 장면이 상은이 윤범을 죽였다는 결정적인 복선인데요. 상은이 윤범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이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원작 줄거리 요약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주란과 재호, 승재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주란이 마당에서 손가락을 발견한 날 박재호는 묻혀있는 손가락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란에게 일회용 장갑이 묻혀 있었다며 장난을 쳤고 주란이 믿지 못하고 직접 파보겠다고 하자 곧 처형 기일이라 당신이 예민해져서 유독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느끼는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했죠.
그리고 9월 19일 밤 박재호는 주란과 승재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마당에 묻혀있는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승재에게는 우유를 줬고 주란에게는 허브티를 건넸어요. 재호는 승재에게 엄마가 우유를 줬다며 마시라고 했는데요. 승재는 엄마가 우유를 못 먹게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즉 엄마가 우유를 줬을 리가 없고 아빠가 우유를 마시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라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마셨다는 건 아빠가 자신을 재우고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박재호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주란이 새벽에 잠이 깨버린 건데요. 주란은 꿈에 김윤범이 나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고 새벽 1시 40분 남편이 낚시를 갔나 보다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9월 20일 아침 박재호는 주란에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낚시를 가지 않고 논문을 좀 보다가 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란은 남편이 외출한 흔적들을 발견하죠. 남편의 등산화에 묻은 흙,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차 타이어와 낙엽이 붙어있는 차 창문, 그리고 남편과 낚시를 하기로 했던 김윤범의 죽음과 경찰의 방문. 주란은 집에 있었다는 남편의 말이 거짓일 거라고 의심하고 집 앞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딱 9월 19일과 9월 20일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윤범의 장례식에 가기 전 남편의 핸드폰으로 사진과 메시지가 옵니다. 박재호 선생님, 저 아시죠? 주란은 김윤범의 죽음에 남편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진 채 김윤범의 장례식에 가게 될 텐데요. 3회 예고를 보면 장례식에 온 주란에게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다고 말해요. 또한 박재호에게도 이수빈의 핸드폰을 갖고 떠보죠. 솔직히 박재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김윤범을 죽인 건 진짜 자기가 아닌데 말이에요. 상은이 자신이 남편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재호가 남편을 죽였다고 말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겠죠. 상은은 남편이 죽고 난 후 남편이 숨겨왔던 사실들을 뭉텅이로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한 달 전에 회사에서 해고가 됐다는 것. 두 번째는 남편이 시댁식구 약국에 자신이 판매하는 약을 상의도 없이 밀어 넣었다는 것. 결국 그 약들은 다시 상은의 집으로 반품되어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였던 집의 보증금을 빼고 월세로 돌렸으며 이미 2달째 월세를 내지 못했다는 것. 상은은 가구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임신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게 되면 돈벌이 없이 월세와 생활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죠. 상은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재호를 협박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옆집 여자 혜수에 대해서 톱파볼게요. 성당에 온 혜수를 보고 주민들은 남편 죽였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수근댔습니다. 6년 전 혜수의 집에서 남편이 죽었고 아내인 혜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것 같아요. 그리고 6년 만에 남편이 죽은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원작 소설에서 옆집 여자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나 이름이 혜수도 아니고 남편을 죽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설정도 없습니다. 즉 드라마에서 비중이 높아져 서사를 갖게 된 것 같은데요. 혜수는 기절한 주란을 집으로 옮기고 깨어난 주란에게 우리 집에 놀러 오라며 우린 이웃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남편을 죽였을 수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혜수는 과연 주란에게 어떤 이웃이 될까요? 남편을 죽인 혜수와 상은이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주란을 구해주게 될까요? 한편 혜수는 성당에서 승재를 보고 윙크를 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서로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물관계도에 승재와 혜수가 비밀 친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승재의 비밀을 혜수가 본 것 같고 그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지 않기로 한 것 같은데 혜수가 알고 있는 승재의 비밀은 도대체 뭘까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